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의장 윤창근입니다. 제 책에 대해서 파트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랩하는 시장 트래비스 창근이라는 글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인 MZ세대와 소통하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꼰대 탈출 프로젝트로 제가 랩에 도전한 것인데요. 성남시의 UCC 경진대회 최우수상 콘텐츠인 바빠라는 곡을 배워서 제가 직접 불러보고 녹음까지 해서 제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윤창근 TV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는 MZ세대의 언어, 몸짓, 손짓을 경험하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와 같은 베이비 부머 세대 여러분께서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해보니 할만해요라는 글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저는 환갑이 넘었고 시의원이며 성남시의회 의장입니다. 그리고 또 윤창근 TV를 운영하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2019년 7월부터 딸랑 휴대폰 하나 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듯 유튜버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민에게 직접 얼굴을 비치고 내 생각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며 서로 소통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요. 또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지만 접근이 쉽지 않은 정책들에 대해 나만의 방식으로 알기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공해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직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윤창근 TV 구독,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록한 만큼 잘하는 소통과 공감의 글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제가 사선 시의원으로 16년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한마디로 적자 생존기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적자는 기록해서이고 생존기는 살아남기라는 뜻입니다. 붙여서 기록해서 살아남기가 적자 생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초선 시의원 시절 저의 주요 기록 수단은 수첩이었습니다. 그 당시 수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사진 속 수첩은 제가 의장이 되고 나서 최근에 기록했던 수첩들을 모아서 찍은 사진입니다.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공인들의 기록은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을 남기면 후대가 그걸 보고 반성하여 개선할 수도 있고 버리거나 채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김태년입니다. 성남의 아들 우리 윤창근 시의회 의장님의 진솔한 이야기가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치인은 초심, 신념, 신뢰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나 자신과 그리고 이 시대 또 주변 사람들과의 의리를 지키는 일인가를 스스로 반문하면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우리 윤창근 의장님은 이 세 가지 원칙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보기 드문 지역 정치인입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윤창근 의원을 소통하는 해결사로 꼽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직접 발로 뛰고 들으며 또 필요할 때는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결단력으로 또 추진력으로 16년간 의정활동을 이어온 저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윤창근 의장님이 오랜 시간 현실 정치에 몸담으면서 체득한 더욱 뿌리 깊고 단단해진 비전을 이 책에 녹여냈습니다. 정치인 윤창근이 그리는 성남의 꿈과 미래가 무척 기대됩니다. 윤창근 의장님의 진심이 여러분들께도 오롯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글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제가 2014년 7월 삼선 시의원일 때 의장 선거에서 낙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낀 배신감과 낙심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고 화가 치밀어 올라 화병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작정 산에 올랐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산행을 하면서 느낀 것이 산에 오를 때마다 화는 점차 누그러지고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은 조용히 나를 정화시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은 오염된 것을 서서히 비우게 만들고 내 안에 오염된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들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산을 찾는 모든 이들은 때가 되면 떠나지만 정녕 산을 지키고 있는 것은 사진에 보이는 못생긴 나무라는 것입니다. 저도 못생긴 나무처럼 이곳 성남에서 시민 곁을 지키겠습니다. 지켜야 할 약속 수호로 노래하다 글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수호를 연습하는 것이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농인들의 언어인 수호를 조금이라도 접할 수 있는 기회였고 수호로 소통을 하면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그들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성남 시의원님들과 함께 농아인의 날 수호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좋은 결과도 얻었습니다. 함께 해준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호를 통해 얻은 교훈은 잘 들어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절반이라는 것입니다. 이청득심, 선출직 공직자의 최고의 덕목은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글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판교 제2 테크노밸리 성남 창업센터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꿈의 무대를 준비하는 아시아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남이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확고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인들의 도전이 그치지 않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창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존 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언제든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도시, 그곳이 바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힘 닿는 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판기념 전시회를 갖게 되신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이 기쁜 날을 함께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영상으로나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를 갖게 되신 윤창근 의장님께서는 그동안 성남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성남을 위해 지역의 각종 현안 사항을 직접 돌보며 큰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16년간의 의정활동의 발자취를 이 소중한 책에 담아주셨네요. 윤창근 의장님의 열정과 결실에 진심으로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운명 같은 나의 도시 성남이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출판기념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내 집 하나면 좋겠다는 글 속에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1980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태평동에서 바라본 신흥동 전경을 담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직자의 기본은 청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애 최초로 산 빌라에서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시연하면서 얻게 되는 정보를 이용해서 남들처럼 갭 투자를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공적으로 얻은 정보로 투자하는 것은 공직자에게는 범죄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청렴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아이들 안전 문제에 내 땅이 어디 있어 글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제 지역구인 단대초등학교 통학로 민원인데요.
단대초 앞 통학로에는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좁은 길에 불법 주정차가 심해서 통학하는 아이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주고 있죠.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단대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학부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직은 학교 담장을 허물고 통학로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차선책으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후문을 설치해서 별도의 통학로를 만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공의 역할은 개인이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부모, 교사, 행정관청,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모두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원도심의 랜드마크 희망대 공원의 재탄생을 그리다 글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희망대 공원은 제가 어릴 적 제 기억 속의 놀이공원이었습니다. 회전 풍차가 있었고 각종 탈거리, 먹을거리가 있었던 곳이죠. 그러던 어느 날 고도 제한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놀이공원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 놀이동산을 생각하며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희망대 공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 당시 이재명 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질의에서 희망대 공원을 명품 공원으로 만들고자 제안을 했었죠.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보시는 조감도처럼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공원, 아이들에게는 꿈의 동산, 청소년들에게는 창의적인 체험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성남시 의장님의 신간 운명 같은 나의 도시 성남의 워킹스루 출판 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창근 의장님과 귀한 걸음 해주신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윤창근 의장님은 저랑 고향이 같습니다. 어디냐고요? 경상남도 산청입니다. 그래서 아주 각별한 사이입니다. 윤창근 의장님은 성남에서만 사선을 하신 시의원으로서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히 성남시 의회 의장으로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아 성남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남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인물로 우뚝 서셨습니다. 이번 책에도 성남사랑 이야기를 듬뿍 담았다고 합니다. 16년째 시의원이라는 공인으로 살아오면서 50년간 성남에 살면서 겪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본 사람 부자 우리 윤창근 회장님의 모습이 수필과 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인원이 모이지 못해서 이렇게 워킹스루 전시회로 연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워킹스루 출판 기념회 아이디어를 내신 윤창근 의원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색다른 방식의 출판 기념회에 발달 장애인들과 콜라보까지 더해져서 다채로운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윤창근 의장님과 우리 성남시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창근 의장님 화이팅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혼자라도 남기려는 발자국 덕분에 글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캡처한 사진인데요. 재개발로 인해 방치된 주차장에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공원이고 배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문화시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주민들과 힘을 모아 끈질기게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했죠. 기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니 공원 부지에서 제외하고 배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법으로 시설을 설치하면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진정 바란다면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린 왕자와 찾아온 갈색머리 아저씨라는 글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사진은 율동공원에 있는 카페 그림인데요. 공공의 무관심과 불성실로 인해서 상처받는 시민들에 대한 자치행정의 현 주소를 꼬집고자 했습니다. 카페 건물의 주인은 성남시이고 30년 전에 지어진 공공건축물인데 불법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개선하지 않는 성남시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남시로부터 정당하게 공개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받은 선량한 시민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공공의 갑질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칠흑빛 머리카락의 지구별 아저씨가 커피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개발 때문에 허파를 도려낼 수 있나요? 글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기공식에서 제가 축사하는 사진입니다. 1공단은 저를 정치인으로 만든 곳입니다. 현재는 공단에서 공원으로 변신 중에 있는 곳이죠. 1공단을 녹지문화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당시 제게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었습니다. 개발업자들의 개발 시도가 많았고 이를 막으려고 처절한 노력을 했었죠. 주상복합 개발 승인 후에 다행히 시 정부가 교체되었고 이후 공원 표지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1공단 녹지공원은 크게는 미래의 주인들에게 죄를 짓지 않는 길이고 작게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향기를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충원 국회의원 윤영찬입니다.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님의 출판기념 전시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전시회 형식으로 출판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명 같은 나의 도시 성남. 책 제목부터 성남시에 대한 윤창근 의장님의 애정이 듬뿍 묻어납니다. 이 책은 16년간 시의원으로서 윤창근 의장님이 펼친 의정활동과 살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해온 윤 의장님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꼭 일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윤창근 의장님과 함께 힘을 모아 운명 같은 우리의 도시 성남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 의장님 다니시는 곳마다 자주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윤창근 의장님 화이팅입니다. 아시아 실리콘밸리의 거점 중 하나인 위즈밸리 조감도입니다. 미래도시 느낌이 물씬 풍겨나죠. 성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일자리 문제인데요. 아시아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에는 성남 전체를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아시아 최고의 첨단 도시로 바꿀 수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작은 벤처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늘 갈망하고 우직하게 도전하는 벤처 정신과 그들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준 창업과 경영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에는 기존의 기업들이 잘 협업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벤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산학 연변광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교 테크노밸리가 성공했던 것처럼 나머지 프로젝트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성남이 최고의 IT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정생균 국무총리와 면담한 사진입니다. 저는 철저한 지방자치론자입니다. 마을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방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 중심의 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찾아가서 지방정부의 입장을 얘기한 거죠.
저는 이번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잘 이겨낸 것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브스루, 선제적 재난지원금 지급, 확진자 동선 조사팀 가동, 시민 자율방역 등 정부가 앞장서서 코로나에 대비했기 때문에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성장하고 훈련받은 정치 지도자가 지방정부를 운영해서 지방정부를 발전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과 함께 도라지방 글에 나오는 자서전 전달식 사진입니다. 저는 2015년 5월부터 책 읽기와 나눔을 좋아하는 2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봉사단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동화책을 읽어드리고 함께 대화하고 어르신들이 도란도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우울감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65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또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노인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요즘 독거노인들을 직접 방문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봉사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파주시을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오늘 윤창근 의장님의 운명 같은 나의 도시 성남 출판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출판기념회 행사장에는 발달 장애인 분들의 그림과 윤창근 의장님께서 걸어온 의정활동들에 대한 사진이 함께 전시된다고 들었습니다. 행사 기획에서부터 의장님의 깊은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창근 의장님은 사선 시의원으로서 지방자치 역사 중 절반을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온 대단한 분입니다. 재작년부터는 성남시의회 의장을 맡아 남다른 리더십을 보여서 하나된 의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주셨습니다. 특히 뛰어난 소통 능력과 의지는 많은 선후배 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긴 시간 지방자치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책 출간으로 윤창근 의장님의 선한 영향력이 많은 분들께 넓게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이 추진하는 스마트 도시 계획을 담고 있는 사진입니다. 스마트 도시는 4차 산업 혁신 기술을 도시 기반 시설에 융합해서 스마트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말합니다. 성남시는 최근에 개발된 일부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인구의 집중과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도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교통 혼잡 등 다양한 주거생활 편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로서의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남은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성남형 스마트 시티 구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간다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 미래형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호시장의 과거와 미래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1970년대 성호시장은 다른 전통시장처럼 천막만 겨우치고 장사를 하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으로는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합니다. 원도심의 낙후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은 재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성만 강조하는 민간 재개발은 현재 원도심 주민들에게는 주거 재정착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남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주도하에 주민협력형 재개발, 사회, 경제, 문화를 통합하는 재개발, 도시 전체를 입지적으로 정비하는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성남 전체가 풍요로운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 힘든데 혼자만 행복할 수 있나요? 글에 나오는 착한 성결제 캠페인 사진입니다. 착한 성결제 캠페인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우리 동네 카페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업소를 방문해서 일정 금액을 미리 결제해주고 실제 결제한 만큼의 대가를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시점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임대료 내기도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선결제를 해주면 당장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게 되어 상인들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고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님들과 성남시 의회 의원들이 동참해 주셔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 하나가 어려운 주변 이웃들에게는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창근 선배님의 풍생고등학교 후배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 문진석입니다. 선배님의 운명 같은 나의 도시 성남 책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창근 의장님은 제게는 든든한 고등학교 선배님이자 존경하는 정치인입니다. 지난 16년간 시의원으로 한결같이 성남과 성남 시민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을 인정받아 성남시의회 의장이 되었고 의장으로서 소통과 협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선배님의 꿈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마치 빗물이 모여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 바닷물이 되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열정이 선배님의 꿈과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엄마들 속 청일점 회원글에 나오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독서 모임 두런두런 회원들과의 사진입니다. 모두 젊은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모임인데요. 제가 유일한 청일점 회원입니다. 젊은 학부모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매개체가 바로 책이었던 것이죠. 물론 책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함께하지 못했겠죠. 책을 읽는 것은 습관입니다. 책을 즐겁게 읽는 습관은 정치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책을 읽어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위민 정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30년) 묵은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 글에 나오는 수피아 가족 봉사단과 함께 봉사활동 후 찍은 사진입니다. 수피아는 숲의 요정을 뜻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숲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하면서 자연도 배우는 단체이죠. 이 봉사단은 정비된 등산로가 아닌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쓰레기를 치우고 다닙니다.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에게 깨끗한 자연을 물려주려는 어른들의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보기 드문 단체라 저도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배우고 자연을 사랑하고 가족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행정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지방자치 간부를 위하여 글에 나오는 2021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수상 사진입니다. 저는 지방자치만큼은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한 지역의 대표로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없으면 어떤 사업이든 추진 동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곳에는 예산과 인력이 투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구현을 제 정치 철학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찾아다니고 만나고 얘기하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치법과 재정 권한이 지방의회에 있지만 그 권한은 시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먼저 시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님의 출판 기념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 의장님의 저서 운명 같은 나의 도시 성남 출판 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윤 의장님은 2006년 지방 정치에 입문하셨죠. 포용력과 강직함을 겸비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4선 의원이 벌써 되셨네요. 동료 의원들의 두터운 신망을 얻어서 후반기 성남시 의회 의장에 선출되셨죠. 최근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체인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의 대표 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이 책은 윤 의장님의 16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시민의 행복 그리고 성남의 발전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구상을 담고 있고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남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윤 의장님의 진심이 시민들께 오롯이 전달되기를 바라고요. 이 새로운 도전에 나선 윤 의장님께 대한 큰 기대 또 박수를 함께 보냅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불편을 참지 않으려고 한 다짐이 맺은 결실글에 나오는 2021년 기초의회 부분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인증서입니다. 한국 신지식인협회가 주관하는 기초의회 부분 신지식인으로 인증되었습니다. 왜 인증되었는지 이 책에 써봤는데요. 제가 의장이 되고 나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이 바로 여야 간의 협치였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회 30년 역사상 최초로 여야 간 상생 및 협치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중앙정부와 연계한 성남형 정책 개발을 위해서 성남형 뉴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죠. 또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미디어 소통방, 일명 미소방을 만들어서 언택트 시대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기도 의장협의회장이 되어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원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국회를 직접 찾아가 기자회견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한 결과가 신지식인으로 인정되어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설악산 대청봉 산행이라는 글 속에 있는 사진입니다. 제게는 멋진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과 설악산 대청봉에 올랐던 소중한 추억을 생각하면서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리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젊어서부터 노동운동이며 지역사회 운동을 했던 부모여서 자식들에게 잘 베풀지 못한 처지였습니다. 작은 아들 군 입대를 맞아 남자들끼리 설악산 대청봉에 다녀온 기억을 더듬어 글을 써봤습니다. 사진은 대청봉 정상석에서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움켜잡고 인증사진을 남겼습니다. 두 아들과의 등반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제 가슴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까르페디엠 현재를 즐겨라 글에 나오는 기념사진입니다. 저의 유일한 취미가 바로 등산입니다. 풍경산악회에서 총산악대장을 맡고 있는데요. 10년 넘게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산이 없을 정도로 산을 좋아합니다. 총대장으로서 저는 산행 일정과 코스를 설명하고 회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깁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결을 하는 역할을 하죠. 산행을 마치고 나면 모두들 카르페디엠이라고 외치면서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카르페디엠은 삶을 있는 그대로 즐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현재를 즐기고 이 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